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각 당별로 3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실에 보다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오늘 청문회가 오후까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도 반드시 요구된 내용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분 10초만요. 예. 예, 국회에서 사무처에서 아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의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네, 네.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 조치에 맞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고 예, 예. 방역 조치에 적절한 그런 회의 운영을 의사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발언이 시작되면 10분의 위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의사진행 발언까지는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송석준 의원님까지 하면 3분이고 그다음에 김진애 의원님 하는 걸로. 예.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예, 그러면 두 분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예, 당의 조율을 위해서 일단 김진애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저희는 소수야당이니까 한 9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3분 동안 네, 맞춰 주세요. 네. 그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 보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집중 공격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국토위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을 집중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신임 후보를 악의적으로 집중 공격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의원님들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평균 48억의 재산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의원님 수백억 자산가들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네네. 자, 여당보다 더한 네네. 매운맛 의원님.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의사진행 자, 어떻게 발언에 해서 맞춰서 해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자, 변창흠 후보는 의원님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중해 주세요. 발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국토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은기 장관이 전문가 출신이라고 봤으나 그분도 토지공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관료였습니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네, 맞춰서 아니 제가 해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다른 분이 무슨 의사진행 발언한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얘기하는 건 막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뜻은 자 마지막까지 듣고서 얘기하십시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이따 자료 제출하면서 저 얘기할 거지만 저도 실망스럽게도 그동안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에 대해서 특히 고재정구 의원이 설립하신 빈민연구소의 후신인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빈민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해서 쭉 일해온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정말 실망스러운 실언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인사청문 의원으로서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듣는 것이 보수 언론과 짜고 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의적인 거 하는 것만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네. 예, 위원장님,
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오늘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또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실제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자료를 갖고 검증되고 드러난 자료만에 의해서도 변창흠 후보는 상당히 그 국토부 장관을 수행할 그 자질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청문회 이게 본격 시작 전에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지명을 철회할 의사는 없느냐?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국회 소통관에 가서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또 다시 발표가 또 드러나게 될 텐데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변창흠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1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후보자로서 자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토부 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청문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우리 변창흠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마치 국토부 장관이 이미 된 것처럼 그런 행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난 12월 11일 날 의원님 그건 질의에서 대통령 하시면 행사를- 되죠. 의사진행 제가 발언 내용 아닌 것 말씀드린 같은데요. 의원님 들어주세요. 예, 네. 12월 11일 대통령 행사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겸손하게 청문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또 거기에 지적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응하고 답변해야 될 분이 이렇게 뭐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 망신 주는 행사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서 국민들에게부터 질타를 받는 의원님 그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벌이고 지난 예, 또 의사진행 발언으로 19일 해주시고요. 18일이죠. 12월 18일 예.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셨어요. 자, 마치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신 분처럼 주택 정책의 어떤 그 비전의 청사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신 분이 이렇게 오바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어때요? 어제 청문회를 하러 앞두고 국회에 오셨죠? 국회에 오신 시간에 자숙하고 우리 청문위원님들의 이런 요구와 네.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할 준비는 안 하고 어떻게 네. 또 특정 정당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사과가 뭡니까?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네, 네. 자,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예.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그동안에 성실하게 후보자로서의 준비보다 개인적인 네, 의원님 자제해 주세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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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우리 그 김혜재 의원님 계속 들고 계셔서 김혜재 의원님까지만 하고 의사진행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문회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김혜재 의원님. 예, 정말 국민들이 오늘 이 청문회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창흠 후보가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주목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후보자의 이제 품격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후보자의 품격 문제뿐만이 아니고 청문위원들인 국회의원들의 품격도 함께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주어졌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자격이 없다느니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하고 추가 폭로를 하겠다, 사퇴를 해라 이렇게 후보자를
협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을 생각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소상히 알리는 그런 자리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 누구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도 꼼꼼히 언론도 접하고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한결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2017년부터 제기됐던 근거 없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해명할 거는 하고 잘못된 거는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청문회의 진정한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격앙된 얘기들,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이런 거는 좀 접어놓고 객관적으로 좀 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변창흠 후보자님,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님 스스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죄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논의된 그 내용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의원님들 중에 지금 그 질의 순서가 배포가 돼 있습니다. 여기 하영재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부터 박상혁 의원님이 10번째신데요. 박상혁 의원님까지만 회의장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은 저희가 어차피 이게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행정실 쪽에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 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도중에 지금 김의겸 의원님 하시는 것처럼 저희 행정실에 어차피 그게 이렇게 실무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니까 행정실 쪽에 바로 주시면 후보자님 진행되는 거 바로 그쪽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응해 주실 거죠? 네네. 예. 네네. 네.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중간중간 하실 거라서 바쁜 분들은 저렇게 행정실에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후보자님, 네, 지금 저희가 그 행정실 쪽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제출 요구를 받고 있고요. 그걸 바로바로 전달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오전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 우선으로 진행해 주시겠죠? 네네. 잘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네네. 네네.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네. 직원들하고 숫자가 한 15명 정도 20명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20명 정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10명씩 하는 거는 코로나 방역 좋지만 네. 50명 이내 맞춰서 조금 조정해 주셔서 사무실에서 네. 10명 이내로 하라고
네, 공문 내려왔습니다. 예,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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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간사님, 잠깐만요, 이현승 간사님, 저희가 이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늘 몇 분은 더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10분까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 행안위하고 보건복지할 때는 수명 거의 전원이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의 형식으로 갈 테니 그 뒤에 분들도 좀 착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영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사천 남야동 지역구 하영재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국민의힘 교통위원회 일동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후보자에 대한 3대 결격 사유로 첫째, 국민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을 가진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창흠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그간에 단편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야말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보임을 받기에 부적절한 자료들이 쌓이고 넘치고 있는 상태라 보는데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과 국민의 싸늘한 지적 의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이 국토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전문 지식과 능력을 특출하게 갖고 계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갖고 계시는 능력과 자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잠깐만요. 같이 저 시간 상할 제약 때문에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가장 중요한 이제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또 도시개발, 지역개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연구를 했고 그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이 많지만 네, 다 봤습니다. 실제 후보자님 시간 상할 제약 때문에 핵심만 좀. 전문성, 그러니까 실무를 갖고 있으면서 경험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과 전문성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실행해봤기 때문에 그 방식을 확대해서 적용.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시간 상할 제약 때문에. 자,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후보자께서 모 언론에 기고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네. 헨리 조지 저서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 불평등을 결정짓는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기억을 하시죠? 네네. 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 발언입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 발언입니다만은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저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이분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다릅니까? 네. 중국 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중국 방식은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이제 개인들은 사용권을 갖는 알겠습니다. 방식입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상해 충칭의 부동산세 시범 시행 이후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는 부동산세 시범 운영한 201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3년과 2017년의 상승폭이 컸는데 각각 전년 대비 27.96%, 18.81% 상승했고 충칭의 경우 보시겠지만 상당히 컸습니다. 다음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음 넣으세요. 두 분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 도입 안에서 수도값 집값이 폭등하였다. 예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재명 현 경기지사께서는 토지 공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께서
한결같이 토지 공개념을 대해서 찬성 또는 왜 이것이 안 됐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후보자께서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세요? 네, 토지는 그 개인 살권이 인정되지만 토지의 사용과 또 보유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의 개념이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얼마나 위험한 이런 점에 생각인 동의하고 줄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걸 잘 아시겠죠?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하지 전혀 않습니다. 없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없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견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토지의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공간학회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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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회원으로 계십니까? 계셨습니까? 네, 네. 지금도 회원으로 계십니까? 회원인 것 같습니다. 인것 같지 말고 아니, 확실하게. 이사는 제가 사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네, 한국공간학회 환경학회 회원으로 계십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불명확하시네요. 아니 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직은 없었지만 아마 알겠습니다. 회원은 또 북한의 사퇴하는 건 주택 다른 정책 한번 거죠.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주택 정책 보시면은 이것은 2017년도 4월달 한국주택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행한 주택금융 월보에 실린 북한의 주택 정책과 시장화 현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은 개인주택도 있더라고요. 북한 개인주택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가주택은 이용권만 보장한다. 북한 국가주택의 경우 후보자가 주장하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데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북한식 부동산 정책과 어떻게 다르죠?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주택의 소유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토지의 공적인 이용을 하는 형태도 도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일반 국민들은 대단히 편향적 사고를 갖고 계신 것으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굉장한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국민들이 갖고 계신 우려를 후보자께서는 짐작하십니까? 이때까지 과거의 은행과 기록과 연구 논문, 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각종 우리 동료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편향된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계신 것을 짐작하고 계세요? 네, 네, 저는 그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나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제약을 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네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